안녕하세요. 팜레민입니다. 오랜만이에요. 저는 그동안 너무 바빠서 영상 자주 업로드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오늘 2023년 2월 1일 새해 맞춰서 제가 베트남 주식시장 2022년 요약하고 그리고 2023년 투자한데 꼭 기억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 간단하게 이 영상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베트남 주식시장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간단해요. 그 요약해야 하는 내용은 거의 하나밖에 없어요. 계속 하락했어요. 사실 베트남 주식시장은 2022년 내에서 전 세계 톱5 주식시장은 가장 크게 하락했던 시장입니다. 거의 그 33%, 30% 이상 하락했고, 1,500부터 2022년 시작했을 때 거의 VN 인덱스는 1,500부터 그 저점에 거의 900까지 떨어지고 지금 2022년 마무리할 때 그 약 1,000 정도는 올라갔습니다. 예. 그럼 베트남 주식시장은 왜 그렇게 하락했는지 그냥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 있죠. 그 첫 번째 이유는 베트남 주식시장과 다른 주식시장 그리고 베트남 경제와 다른 국가 경제는 비슷합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문제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환율 이슈 그리고 이자 계속 상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부분은 그냥 베트남 국가, 베트남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2022년은 엄청 고생했죠. 근데 이런 이유는 맞지만 근데 충분하지 않아요. 부족해요.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 베트남 주식시장 하락한다. 오케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 옆에 나라들 보면 태국, 말레이시아 그리고 싱가포르 주식시장 보면 그 정도 30% 이상 하락했지 않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특별하게 또 다른 이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저는 두 개 단어 사용했어요. 다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믿음, 두 번째는 불안감이에요. 왜냐면 베트남에서 2022년뿐만 아니라 코로나 시간부터 지금까지 베트남 내부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진짜 여러 가지 문제, 스캔들, 이슈는 있습니다. 거의 매주, 매달, 베트남 유명한 회사, 기업인, 사업가, 그리고 정부, 고급 지도자들이 조사받고 구속하고 문제 있고 해외는 도망가고 그런 이슈는 계속 발생하고 있어서 그래서 베트남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다 똑같아요. 항상 불안하고 앞으로 무슨 일도 생길 수 있는지 모르는 상태라서 바로 이번 주 베트남은 부수상 2명 잘랐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된지 사실 전체적으로 다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 종목들이 다 그 유동성 문제에 있습니다. 예, 정확하게 단기적으로 투자하기 위한 현금은 엄청 부족해요. 그래서 매도력은 대응하기 위한 매수력은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2022년 베트남 주식시장 거래 매매 보시면 전전년에 대비 거의 진짜 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내에 한국과 베트남은 이거는 공통점이에요. 대중 규제입니다. 엄청 엄격하게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기업들이 그냥 투자 그리고 사업 개발, 기업 운영하기 위한 거의 대중 접근은 진짜 어렵습니다. 그리고 채권 문제입니다. 사실 이거는 투자 분야에서만 2022년은 완전 가장 큰 이슈입니다. 이 채권 문제는 베트남에서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특히 부동산 분야에 엄청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FLC, Vington Tân Hoàng Minh 아주 유명한 그 역사적으로 유명한 부동산 업체들이 다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창립자, 사장 지금 다 감옥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그 베트남에서 또 여러 가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 이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 내에서 하노이, 다낭, 호치민시 시장, 부시장 최고급 그냥 고급 지도자들이
거의 다 잘랐어요. 예, 다 완전 새로운 인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럼 많이 하락했고 또 여러 가지 문제 있고 아마 지금 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하면 되나요? 지금 배짱 주식은 사면 되나요? 저 개인적으로 사면 됩니다. 사실 지금 그 PE, Price to Earning 지수 보시면 그리고 그 주변 국가에 보시면 베트남 주식은 많이 떨어지고 지금 가격은 산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근데 2023년 투자할 때 이런 부분은 꼭 기억해 줘야 합니다. 첫 번째는 주식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싸지, 비싼지, 높은지, 낮은지 중요하지 않아요. 예.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기업, 그 회사의 현금이에요. 예. 현금 상태는 건강한지, 아니면 현금 부족한지, 이런 부분은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투자할 때 그 리스크, 그리고 문제, 발생할 수 있는 주식 종목은 비하면 좋은 것 같아요. 첫 번째 바로 부동산 부분입니다.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채권 이슈 때문에 대부분 문제 있는 기업은 다 부동산 기업입니다. 그래서 2023년 저희 생각은 아마 최소 상반기까지 부동산 부분은 엄청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부동산 분야의 직접 연관성, 크게 커넥션 있는 분야들, 예를 들어서 건설 자재예요. 왜 부동산 개발하기 위한 자재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강절, 그래서 베트남에서 가장 큰 강전 회사 그 화phát 그룹 2022년에 완전 최악이에요. 역사적으로 이 회사 설립했을 때부터. 예, 그리고 건설 자재 이런 분야도 조심해야 해요. 그리고 바로 다음에 은행, 증권. 왜냐면 그 채권 문제에 바로 직접 연관성 있는 분야는 바로 은행과 증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업 리스크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베트남 경제에 또 여러 가지 리스크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자예요. 한국과 비슷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미국에 따라서 이자 상승하고 있어서 기업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그냥 시민들이 진짜 엄청 힘들어요. 예. 그리고 다음에 그 부동산 기업에 저는 계속 강조했잖아요. 문제도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동산 분야에 연관성 있는 부분은 진짜 피해야 합니다. 예. 2023년 상반기까지예요. 그래서 그럼 투자하는데 어떤 기업은 피해야한지, 그럼 어떤 기업은 투자할 수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큰 부채 없는 기업들입니다. 예. 왜냐면 큰 부채 있으면 이자 상승한데 이자 상황은 압박도 있고 그래서 이익 부분에게 그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 발행 문제 없는 업체예요. 그냥 채권은 연관성 없는 업체. 그런 업체는 괜찮고 근데 채권은 연관성 있는 업체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업체는 현금 흐름은 잘 봐야 해요. 그리고 다음에 베트남뿐만 아니라 사실 지금 전 세계에 다 경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불안했잖아요. 예, 미국도 문제 있고 미국과 중국은 무역 갈등도 있고 그리고 가장 큰 이슈는 뭐죠? 러시아, 유크레인 그리고 EU, 미국 그 전쟁 때문에는 전 세계 거의 큰 갈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베트남 주식은 기업은 투자할 때 그냥 해외 수준 큰 의존성 없는 그 기업은 선택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동산과 다시 반복하는 거죠. 부동산과 연관성 없는 업체입니다. 그거 좋아합니다. 오케이. 그럼 앞으로 2023년에 크게 보시면 베트남 경제 전망은 저희 생각에는 무조건 회복된 거예요. 사실 2023년 크게 보면 GDP 성장은 8% 이상 단성했잖아요. 거의 20년 최근에 가장 높은 지수이지만 근데 회복할 수 있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리스크는 있으니까 그래서 꼭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투자한테 무조건 그냥 기업은 대충 보고 아니면 인터넷 가서 확인하고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예. 투자한테 그 관심 있는 기업들이 투자하고 싶은 기업들 꼭 분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분석할 때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꼭 기억하는 핵심적인 포인트는 몇 가지 있습니다. 사실 이거 말씀하면 전 부분은 반복하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중요하니까 저는 계속 반복하게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채권 문제 없어요. 꼭 기억해야 해요. 기업 분석할 때. 두 번째는 현금입니다. 예, 현금은 잘 봐야 해요. 그 캐시플로우 부분. 특히 그 operating cashflow예요. 운영하기 위한 현금. 그거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회사는 앞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지 없는지 사실 이거는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다음 영상들이 저는 이 부분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에 그 리스크 분야와 그 큰 연관성 없는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부동산, 은행, 증권, 그리고 건설자재, 그리고 해외 수출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산업 아니면 그 섬유 그런 거. 예. 기업 분석하는데 꼭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기 위한 제가 개인적으로 소개하고 싶은 주식 종목은 두 가지 있어요. 방금 제가 설명했던 리스크, 문제, 여러 가지 분석, 여러 가지 주의해야 하는 이슈에 따라서 저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2023년에 주목해야 하는 주식 종목은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IT, 두 번째는 리테일, 소매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분야는 어떻게 분석한지, 어떻게 조사한지 다음 영상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